안녕하세요. 방구석쟁이들 만나서 반가워요. 이 방송을 보는 친구 중에는 책을 좋아하는 친구도 책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방송을 3회에 걸쳐서 함께 본다면 편안한 방 안에서 안락하고 즐겁게 책 한 권을 뚝딱 읽을 수 있답니다. 자, 우리 서로 밀면서 끌면서 끝까지 책을 읽어봅시다. 방구석지기가 선택한 한 책 읽기 도서는요, 바로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나니아 나라의 창조와 멸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총 7권의 책인데요. 그 1권 마법사의 조카편을 우리 방구석쟁이들과 함께 읽을 계획입니다. 이 책은 장르상 판타지 소설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시나요? 판타지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해리포터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해리포터에서는 사람이 올빼미로 변한다거나 지팡이가 날아다닌다거나 하죠. 이처럼 판타지 소설은요,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시켜 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판타지 소설은 정말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만 적어 놓은 걸까요? 우리 친구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주로 꿈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런 꿈을 꾸는 바탕에는 나의 강한 소망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소망은 실제하는 것일까요? 판타지일까요? 판타지 소설에서도요, 소망이 꿈으로 실현되는 것처럼 여러 사람의 염원이 녹아 들어가 있답니다. 책을 읽으면서 나의 꿈, 나의 소망들을 발견해 보세요.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나니아 연대기 책을 한번 직접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벽돌처럼 두꺼운 책으로 유명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가장 두꺼운 책 중에 하나예요. 무려 페이지가 1000페이지 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배고자기 좋은 책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또 꽂아두면 책장을 멋지게 장식하기도 좋지요. 이 1000페이지짜리를 저희가 3번에 걸쳐서 다 읽냐고요? 놀라셨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7권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1000페이지짜리는 이 7권짜리의 합본이고요. 각 권이 이렇게 낱권으로도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책, 마법사의 조카를 3번에 걸쳐서 함께 읽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합본과 낱권 중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자면 서로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겠죠? 이 낱권은 초판본의 사파가 그대로 들어있어서 사파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글자가 주지 않는 힌트를 사파에서 얻을 수 있답니다. 초판본의 사파가 아직까지 변치 않고 들어간다는 뜻은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파의 완성도 또한 뛰어났다는 의미겠죠. 사파만의 컬러링북이 나와 있을 정도로 상상력과 표현력이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합본은 꽂아두면 굉장히 멋이 있죠? 하지만 사파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모든 책을 낱권이 아닌 한 권으로 소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낱권을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 한 권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책의 번역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을 소장하고 싶으신가요? 책 준비는 비교해보고 취향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시리즈 중 처음 쓴 책이 1권이 되죠. 하지만 나니아 연대기는 마법사의 조카가 첫 번째로 출판된 책은 아니랍니다. 시리즈 중 첫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나니아 연대기 중 가장 잘 알려진 사자와 마녀의 옷장이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를 어떤 순서대로 읽는 것이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 작가인 C.S. 루이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한 소년이 이런 궁금증을 적어서 직접 작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편지에서 엄마는 출판된 순서대로 사자와 마녀의 5장부터 읽어야 한다고 했지만 자신은 마법사의 조카부터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소년에게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너의 어머니가 말한 것보다 네가 말한 순서대로 읽는 것이 좋겠구나. 하지만 어떤 순서로 읽든 상관이 없단다 하는 내용이었답니다. 어떤 순서대로 읽든 끝까지 읽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우리는 편지를 쓴 소년처럼 1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부분은요. 1장 잘못 들어간 문부터 4장 금종과 금 방망이까지입니다. 때는 1800년대 말. 주인공은 디고리와 폴리라는 어린이예요. 디고리는 아픈 엄마의 요양 때문에 삼촌의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낯선 환경과 아픈 엄마를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폴리에게 들키게 됩니다. 처음에는 티격태격하지만 곧 이 낯선 삼촌 집을 함께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삼촌의 실험실로 잘못 들어가게 되죠. 이들이 우연히 들어간 삼촌의 실험실은 어떤 곳일까요? 마법사의 실험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그 방은 다락방처럼 생겼지만 거실처럼 가구가 갖춰져 있었다. 벽에는 선반이 쭉 달려있고 선반마다 책이 빽빽히 꽂혀 있었다. 벽난로에는 장작이 타고 있었고 그 앞에는 키 큰 안락의자가 등을 보이고 있었다. 폴리와 안락의자 사이에는 거의 방 한가운데를 다 차지하고 있는 큼직한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 책상에는 책과 노트, 잉크병, 펜, 풀, 현미경 등 온갖 것들이 널려 있었다. 폴리는 그 중에서 반지들이 담긴 선홍색 나무 쟁반을 가장 먼저 보았다. 그 반지들은 노란색과 초록색이 한 쌍을 이루고 있었고 조금 사이를 두고 또 다른 노란색과 초록색 반지 한 쌍이 놓여 있었다. 보통 반지들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어찌나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 금방 눈에 확 띄었다. 그 반지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반짝거리는 작은 물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폴리가 좀 더 어렸다면 반지 하나를 입안에 감추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까지 똑똑히 들렸다. 그러나 폴리가 방금 눈치챘듯이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렴풋이, 아주 어렴풋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만일 그 당시에 이미 전기청소기가 발명되었다면 폴리는 그 소리가 멀리 몇 층 아래에 있는 방에서 아득히 들려오는 전기청소기의 소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리는 청소기 소리보다 훨씬 듣기 좋고 음악적인 울림이었다. 단지 너무 가물가물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폴리가 어깨 너머로 디고리에게 말했다. 괜찮아, 여기엔 아무도 없어. 폴리는 이제 속삭이지 않고 제법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폴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몰골로 디고리가 눈을 꿈뻑거리며 낯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디고리가 말했다. 잘못 들어왔어. 이 집은 절대 빈집이 아니야. 누가 오기 전에 빨리 나가는 게 좋겠어. 폴리는 색깔이 있는 반지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것들은 뭘까? 디고리는 한시가 급하다는 투였다. 야, 제발 여기서 빨리 나갈수록.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디고리는 하마터면 말을 끝맺지 못했다. 느닷없이 벽난로 앞에 안락의자가 움직이더니 마치 함정문에서 튀어나오는 팬터마임의 마귀처럼 앤드루 외삼촌의 섬뜩한 모습이 불쑥 솟아올랐던 것이다. 두 사람은 결코 빈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디고린의 금지된 서재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두 아이는 앗! 하고 소리치며 그제야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알아차렸다. 좀 더 멀리 갔어야 했다는 것도. 앤드류 삼촌은 키가 크고 빼빼 마른 사람이었다. 말쑥하게 면도한 긴 얼굴과 오똑한 콧날에다 눈은 번쩍번쩍거리고 잿빛 머리카락은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디고리는 완전히 할 말을 잊어버렸다. 앤드류 외삼촌이 전보다 1000배는 더 끔찍해 보였다. 처음에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던 폴리도 금방 겁에 질렸다. 앤드류 외삼촌이 방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가버려서다. 그리고는 빙 돌아서서 번쩍이는 눈으로 아이들을 뻔히 쳐다보며 이를 드러내고 소리 없이 웃었다. 앤드류 외삼촌이 말했다. 자, 이제 그 멍청한 누이도 너희한텐 힘을 쓸 수가 없겠지. 그것은 도저히 어른이 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 폴리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 폴리와 디고리는 아까 들어왔던 작은 문 쪽으로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앤드류 외삼촌은 두 아이들보다 동작이 훨씬 날쌔다. 외삼촌은 벌써 폴리와 디고리 뒤로 가서 그 문까지 잠가버리고는 문 앞에 떡 버티고 선 채 손을 비비며 손가락 마디를 딱딱 꺾어댔다. 몹시 희고 아름다운 기다란 손가락이었다. 외삼촌이 입을 열었다. 너희들을 보게 돼서 정말 반갑구나. 내가 바라던 게 바로 아이 2명이었거든. 폴리가 말했다. 캐털리 아저씨,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다 됐어요.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네? 아니, 아직 안 돼. 놓쳐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기회야. 나는 아이 2명이 필요해. 자, 보시다시피 난 지금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하는 중이거든. 기니피그로 실험을 해봤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기니피그들은 말을 할 줄 모르지. 게다가 녀석들한테 어떻게 돌아오는지 설명해 줄 수도 없단 말씀이야. 디고리가 말했다. 있잖아요, 외삼촌. 이제 진짜 저녁 때가 다 돼서 가족들이 곧 우리를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주셔야만 해요. 보내줘야만 한다고. 디고리와 폴리는 서로를 희끗 쳐다보았다.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둘의 눈빛은 이거 큰일 났지? 절대 외삼촌 비위를 건드리지 말자 라고 말하고 있었다. 폴리가 말했다. 지금 저녁 먹으러 보내주시면 먹고 나서 다시 올게요. 앤드류 외삼촌은 교활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호, 그렇지만 돌아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지? 그러더니 금세 마음을 바꾼 것 같았다. 아, 좋아. 너희가 꼭 가야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너희 같은 애들이 나하고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재밌겠어? 외삼촌은 한숨을 쉬고 나서 말을 이었다. 이따금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들은 상상도 못할 거다. 하지만 괜찮아. 저녁이나 먹으러 가려무나. 그런데 가기 전에 너희한테 선물이나 하나 줘야겠다. 이 칙칙하고 낡아빠진 서재에서 어린 여자애를 본다는 게 날이면 날마다 있는 일은 아니니까. 특히 너처럼 아주 사랑스러운 꼬마 숙녀는 말할 필요도 없지. 폴리는 앤드류 외삼촌이 진짜로 미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앤드류 외삼촌이 폴리에게 물었다. 우리 꼬마 아가씨 반지 좋아하지 않니? 저쪽에 있는 노란색이란 초록색 반지 말이세요? 어머, 너무 예뻐요. 초록색 반지는 안 돼. 미안하지만 그 반지는 줄 수가 없구나. 대신 노란색 반지는 기꺼이 줄 수 있지. 사랑하는 내 마음까지 담아서 말이야. 자, 이리 와서 하나 끼워보렴. 폴리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 싹 가셨고 이 늙은 신사가 절대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그 눈부신 반지들에는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었다. 폴리는 나무 쟁반 쪽으로 다가갔다. 폴리가 말했다. 어머나, 여기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나네. 꼭 반지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앤드류 외삼촌은 웃으며 말했다. 참 재미있는 상상인데 우리 귀염둥이 꼬마 아가씨. 앤드류 외삼촌의 웃음소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들렸지만 디고리는 외삼촌의 얼굴에서 탐욕에 가까운 열망을 눈치챘다. 그 순간 디고리가 소리쳤다. 폴리,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거기에 손대면 안 돼.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디고리가 소리친 순간 폴리의 손은 이미 반지 하나를 만지고 있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아무런 빛도 아무런 소리도 없이 폴리는 사라졌다. 방 안에는 디고리와 앤드류 삼촌만 남아있었다. 아이들이 발견한 것은 아름다운 반지였죠. 상상할 수 있는 반짝거리는 작은 물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방구석지기도 한번 껴보고 싶네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삼촌의 계략이 숨어 있었죠. 우리 친구들도 참을 수 없는 유혹에 넘어간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때의 경험을 살짝 떠올려 보세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 반지가 가장 아름다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반지를 만지고 싶었을까요? 삼촌이 반지를 만들게 된 사연을 들려주고 폴리와 디고리를 이용해 자신의 못다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디고리와 폴리는 반지를 통해서 다른 세계로 이동을 하게 되죠. 마법의 반지는 노란색과 초록색입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조금 헷갈려요. 그것을 만든 삼촌조차 잘못 알고 있었죠.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자면 세계와 세계 사이에 있는 숲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앤드류 외삼촌이 반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노란색 반지는 바깥 세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고 초록색 반지 역시 우리 세계로 가는 반지가 아니었다. 적어도 외삼촌이 생각한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반지들을 만든 원료는 전부 이 숲에서 나온 것이었다. 노란색 반지의 원료로 그것을 낀 사람을 이 숲으로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 원료는 원래 있던 자리인 중간 장소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초록색 반지의 원료는 원래 자리를 벗어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숲을 빠져나가 다른 세계로 가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앤드류 외삼촌은 자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일을 벌였던 것이다. 대부분 마법사들이 그렇다. 물론 디고리도 그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지. 그때 당시에는 딱 부러지게 알지 못했다. 그러나 둘은 이 사실을 놓고 의논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초록색 반지를 끼고 새로운 연못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폴리가 말했다. 네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나 폴리가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반지를 끼든 새로운 연못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을 튀기는 것 말고는 딱히 무서워할 만한 일이 있던 것도 아니다. 디고리 역시 폴리와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어쨌든 둘이 초록색 반지를 끼고 손을 잡고서 또다시 연못가로 갔을 때에는 확실히 처음보다는 덜 심각하고 덜 흥미로웠다. 디고리가 외쳤다. 하나, 둘, 셋, 뛰어! 그리고 둘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반지의 원료는 두 아이가 이동한 곳, 세계와 세계 사이의 숲입니다. 세계와 세계 사이의 숲은 여러 연못으로 이루어진 곳이죠. 노란색 반지는 원료였던 세계와 세계 사이의 숲, 즉 중간 장소로 가게 만드는 기능이고요. 초록색 반지는 원료가 있던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기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록 반지를 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간 중간 장소에 무수한 연못마다 보내지는 곳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반지를 실험해 보기로 하다니 용감한 두 사람이네요.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도착한 곳은 폐허가 되어버린 성입니다. 그곳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돌로 굳어져 있었죠.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여자는 숨 막힐 정도로 험상궂고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이곳을 둘러보다가
방 한가운데 작은 금종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경고의 말이 적혀 있었는데요. 모험심에 찬 이방인이여 선택하라. 금종을 쳐서 위험을 무릅쓸지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쳐버릴 때까지 궁금해하든지. 폴리가 말했다. 어림없어. 위험한 짓은 안 돼. 쓸데없는 짓이 아니야. 이제 와서 그만둘 순 없어. 그랬다간 저 종을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두고두고 궁금해할 거야. 난 노상 그 생각만 하다가 미쳐버릴 거라고. 미치광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싫어. 바보같이 좀 굴지 마. 누가 그딴 생각이나 한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게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아니야. 누구라도 그럴 거야. 미쳐버릴 때까지 궁금해할 거라고. 그게 마법이라는 거잖아. 난 벌써 그 마법에 걸린 것 같아. 폴리가 부르퉁해서 말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너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지도 않아. 그냥 그런 척 할 뿐이지. 너야 그딴 것밖에 모르겠지. 넌 여자이니까. 여자애들이란 그저 잡담이나 쓸데없는 얘기에나 솔깃하지 뭘 알려고 들질 않아. 그딴 말 할 때는 어쩜 그렇게 너네 외삼촌하고 똑같니? 딴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우린 지금. 폴리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남자들은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그러나 폴리는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얼른 덧붙였다. 그리고 내가 여자라서 그렇다는 말은 하지 마. 그럼 넌 남의 흉내나 내는 못된 사기꾼이 될 거야. 디고리는 당당하게 말했다. 난 너 같은 여자애를 여자라고 부르는 건 꿈도 안 꿨어. 폴리는 이제 진짜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뭐? 내가 어린애라고? 좋아. 이제부터 어린애랑 다니느라 속 썩을 필요 없어. 난 떠나겠어. 이젠 이곳이 신물나. 너도 지긋지긋해. 치사하고 건방진 고집쟁이 돼지. 말도 안 돼. 디고리는 마음을 먹었던 것보다 훨씬 험악한 목소리로 말했다. 폴리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노란색 반지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디고리가 나중에 그때 일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디고리가 다음 순간에 한 짓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디고리는 폴리가 주머니에 손을 넣기 전에 폴리의 손을 낚아채면서 등으로 가슴을 밀쳤다. 동시에 다른 팔꿈치로 폴리의 다른 팔을 꼼짝 못하게 하고는 앞으로 몸을 내밀어 금 방망이를 잡고서 금종을 쳤다. 맑고 힘찬 종소리가 울렸다. 그러고 나서 디고리는 폴리를 놓아주었고 둘은 떨어져서 서로 뚫어지게 바라보며 숨을 헐떡거렸다. 폴리는 마구 울기 시작했다. 겁이 나서도 아니었고 디고리가 손목을 너무 세게 낚아채서 아파서도 아니었다. 단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2초도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이 싸웠던 기억조차 잊어버릴 만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디고리가 종을 치자마자 그다지 크지 않으면서 감미로운 소리가 나더니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크게 계속 울렸다. 강한 호기심에 종을 쳐버리게 된 디고리. 종을 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방송을 얼른 마무리하시고 각자의 방구석에서 편안히 책을 마저 읽도록 하세요. 그리고 게시판에 등록된 활동지도 적어보면서 오늘 읽었던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11장까지 읽고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럼 방구석쟁이들 안녕!